반세기 전만 해도 용맹하고 아름다운 표범이 이 땅의 바위산을 누비며 살았다. 그러나 총과 올가미는 한반도에서 표범을 멸종의 길로 몰고 갔다. 조선 총독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 1919년부터 6년간 사냥된 표범이 385마리나 된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사람을 해치는 맹수를 없애겠다는 명분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대대적인 사냥을 시작했다. 1915년부터 16년 동안 총 1092마리의 표범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사냥꾼들이 떠난 뒤엔 서양의 사냥꾼들이 수집 목적으로 몰려들었다. 총 앞에 표범은 속수무책이었다. 1925년 표범 가죽 한 장 가격은 쌀 10가마니 가격과 같았다. 아무로 표범은 과거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 러시아 극동 지역에 걸친 넓은 지역의 숲에 서식했다. 그러나 남획과 서식지 훼손으로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 멸종 위기에 처했다. 표범 사냥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반에 걸쳐 자행됐다. 아름다운 무늬를 지닌 가죽 때문에 표범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표범 밀렵은 1970년대까지도 계속됐지만 우리나라 표범이 야생에서 생포된 기록은 1962년 2월 오도산에서 끝이 난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아마 그 산이 깊고 하니까 올개미를 갖다 놔서 야생동물을 갖다 잡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한 올개미에 표범이 하나 치였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반신반의해서 보내기는 보내봤는데 간 그 출장한 직원이 표범이다. 어린 표범이다. 마을 주민이 놓은 덫에 걸린 표범은 1년생 수컷이었다. 겨울 초일의 날 잡았는데 일주일 있다 서울 갖고 갔어요. 원래 산 걸. 요래 동글동글 한 점이 있대요. 표범은 아직 어린 티를 못 벗었지만 사람을 위협하고 반항하는 모습은 맹수다워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 당시 표범을 잡은 사람은 황홍갑이라는 주민이었다. 또 산토가이를 잡을 수가 있어. 집에 턱가이, 흰 턱가이를 미기는 걸. 온 동네 댕기면 사가지고 하루 한 마리씩 잡아서 줬어요. 그 구경한다고 막 갈다니까 손을 뒤베기를 했니요. 보기 힘들어진 표범을 생포한 일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표범은 창경궁 동물원에 기증됐다. 한표라는 이름을 갖게 된 표범은 많은 관람객들을 불러모았다. 당시 동물원에서 일했던 오창영 씨는 한표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창살을 통해서 들어간 참새가 후룩 날라서 다시 창살에 앉아서 날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안치매에 있던 표범이 훅하니 그냥 날아가지고 말이죠. 요 참새를 갖다 입에다 딱 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유이 그 아주 그 털을 빼가지고 먹더라고요. 나는 그건 내 눈으로 다 직접 확인했어요. 처음 봤어요. 그렇게 정말 비호구나. 오도산 표범 한 표는 사람도 먹기 힘든 쇠고기로 식사를 하고 더운 여름엔 선풍기를 쐬는 등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한 표는 1973년 동물원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갇힌 생활로 인해 생긴 비만증이었다. 이후 표범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고 한 표는 한국의 마지막 표범이 됐다. 고양이과에 속하는 대형 포유류로서 은둔의 사냥꾼인 표범. 우리는 아직 그 생태를 잘 알지 못한다. 줄무늬가 있는 호랑이와는 달리 표범은 온몸에 점박이 무늬가 있다. 암컷 표범은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바위를 주로 밟고 다닐 정도로 무척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교미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주로 하며 임신 기간은 약 90일 정도 된다. 표범은 보통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새끼는 생후 한 달이 지나면 굴에서 나온다. 새끼 표범은 2년 가까이 어미의 보살핌을 받은 후 독립하게 된다. 암컷과 달리 수컷은 대담하게 움직인다. 주 먹잇감인 대륙 사슴이 야행성이라 표범도 주로 밤에 사냥을 한다. 표범 수컷은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는데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홀로 생활한다. 강원도 인제. 2년 전 민통선 지역에 위치한 향로봉에서 표범을 직접 목격했다는 주민을 만났다. 요건 제가 러시아에서 촬영한 표범인데 요게 네. 맞나요? 색감이라든가 요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네. 향로봉 인근에요. 나무를 채취하러 5명이 동네 선배분들하고 갔는데요. 잡목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멧돼지인가 싶어가지고 뭐 짐승이 사람 보고 놀래서 도망가는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거의 거리는 한 20m에서 25m 되는데 크기는 한 진돗개 크기만 한데 2마리가 대치하고 뭐 계속 서로 위협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광주 씨는 표범의 몸에 난 매화무늬와 그동안 자주 보아온 삭보다 훨씬 큰 덩치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향로봉은 숲이 울창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다. 러시아에 있는 나무만큼 아주 굉장히 많이 컸는데 맹수들이 살기 아주 좋은 공간인 것 같아. 그래, 호랑이나 제작진이 러시아에서 본 표범의 서식지와 이곳 향로봉은 자연 환경이 비슷하다. 표범 목격담의 신뢰성이 높은 데다 서식지로도 안성맞춤이어서 제작진은 이곳을 좀 더 자세히 탐사해보기로 했다. 하루 만에 향로봉을 다 돌아보는 것은 무리다. 야영을 하며 며칠간 둘러보기로 했다. 몸에 꼭 맞는 잠자리가 마련됐다. 눈 속에 은신해 있으면 야생동물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 야생의 잠자리에서 맞는 아침. 표범의 흔적을 찾기 위한 발걸음을 다시 재촉했다. 며칠 동안 눈이 많이 내린 뒤라 동물 발자국을 관찰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다. 향로봉 정상 부근. 우리는 대형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지금 이게 2개가 땡땡 났는데 이게 쓸린 것으로 봐서
녹지만은 않았어도 발자국이 좀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선명하지가 않아서 조금 아쉬운데 발자국의 주인은 표범일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는 향로봉에서 더 이상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1962년) 야생 표범이 마지막으로 생포됐던 오도산 지역. 이것도 최근까지 표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도 2011년도 12월달 그때 눈 왔을 때 뭐 여러 군데서 봤어. 한 군데도 아니고 이 짝으로도 있고 이 짝 밑으로 내려오는 데도 있고. 내 혼자 아침에 한 8시경 올라갔는데 앞에서 큰 건데 뒤에 막 찌소리가 쫙 나네. 고라니 쫙 울리더라고. 돌아간다고 내려왔는데 그래갖고 오르막 완전히 딱 올라선 게 한 20번 딱 우는데 바로 등 뒤에서 딱 우는 한 가지로 그 직선이 되는 게 거리가 요자 차는 그 골판이라는 게. 그리고 뭐 집으로 내려왔거든. 실질적으로 온 거는 그 다음에 고해 참 한 달도 안 돼서 요짝 등 뗐어. 요짝 능선 쪽으로 고리 오마 요 등산 골판하고 이 골판하고 이래 돼가 있고 그 등선 코가 막 그것도 쌀이밭이라 쌀이밭에 안에서 딱 내가 들어갈락 한 게네 큰 거는 그러면 우는 게 아니고 이거 고양이 양치듯이 큰 거면 양치는데 그러면 막 눈이 캄캄하게 뭐 뒷걸음질 요로 살살살 쳐갖고 그래 등 떼고 올라왔다. 만날 보면 제주도 여기 강도생 씨는 어린 시절 이 마을에서 야생 표범을 생포했을 당시 표범을 직접 본 사람이다. 실제로 표범을 본 경험이 있기에 그의 목격담은 신빙성이 높다. 위줄로 딱 동동동이 긋는데 저거는 뭐 두 줄로 된 전원 제주가 아닙니다. 그 오른쪽으로 저 발자국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발자국 있는 데로 걸어가시는 건가요? 눈이 다 녹은 상태여서 동물의 발자국을 찾기란 쉽지 않다. 오도선에서 표범을 목격한 사람은 강도생 씨뿐만이 아니다. 2001년도 정도에 됐겠네. 그때는 새끼와 새끼 2마리 어미랑 바위 위에서 진 과음 소리에 우리가 놀래갖고 내면서 빛이 나오는데 오줌 똥을 다 쌌어요. 너희다요. 4번을 봤는데 최근에 본 게 여기 지금 요 산재 그 저수지에서 올라가면은 그 가야부로하고 산재하고 능선이 있습니다. 능선이. 그 능선에서 경계거든요. 그 능선 발자국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똑같이 요 정도. 그렇지요. 고래 찍혀야 되는데 요거는 봤다니까. 요거는. 예. 지금 요거. 딱 요거예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러시아 핫산. 우리나라에 살았던 표범과 같은 아무로 표범이 이곳에 살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표범 보호를 위해 1916년부터 이곳을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고 연구자들 외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 우리가 기다리던 표범 발자국이다. 크기가 7cm 정도 되는 것으로 봐 표범의 것이 분명하다. 7cm, 8cm. 이곳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발자국. 앞서 발견된 표범의 발자국보다 훨씬 크다. 호랑이 발자국입니다. 발자국 크기로 봐서는 암컷 호랑이인 것 같습니다. 표범 발자국은 호랑이 발자국보다 크기가 작고 개 발자국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발톱 자국을 남기지 않는 특징이 있다. 표범이 지나간 또 다른 흔적.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나무에 발톱 자국을 남겨놓았다. 표범이 여기다가 배설을 했네.
남겨진 흔적으로 봐 녀석이 근처에 있다. 표범은 주로 바위 틈 같은 곳에 은신처를 만든다. 이곳은 표범이 이렇게 앉아서 휴식을 취했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엽이 다 얇게 이렇게 눌려 있고, 제작진은 흔적이 발견된 지점에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를 위장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삼 3개월 후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역시 그곳에 표범이 있었다. 표범이 다니는 길목에 텐트를 설치하고 잠복에 들어갔다. 유난히 긴 핫산 계곡의 겨울. 밤엔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떨어진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버너의 온기뿐이다. 표범은 그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않았다. 이곳 핫산에서도 야간에 은밀하게 움직이는 표범을 촬영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며칠이 흘렀을까? 바위 틈에 숨겨둔 센서가 작동했다. 무언가 나타났다. 오지 않는 표범을 유인하기 위해 갖다 놓은 먹이에 반응한 것이다. 표범이다. 잠복해 있는 텐트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 며칠간 굶주림에 시달렸는지 표범은 조명을 비춰도 도망가지 않았다. 길게 뻗은 꼬리와 윤기 있는 털, 매화 모양의 무늬가 선명한 아무르 표범. 표범이 좋아하는 먹이는 대륙 사슴. 큰 사슴의 경우 일주일 동안 천천히 나눠 먹는다. 아침녘이 되자 녀석이 다시 왔다. 이곳 핫산 지역은 먹이가 부족한 상황. 표범은 먹이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표범은 먹이가 나오면 떠나지 않고 근처에 머문다. 먹이를 지키며 쉬다가 다시 와서 먹이를 먹는다. 강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먹이를 강한 이빨로 부숴가며 먹는다. 무인 센서 카메라 작동 소리에 놀라는 표범. 작은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한 녀석은 먹이를 두고 떠나버렸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12년 기존의 표범 보호지역을 확대해 표범 국립공원인 표범의 땅으로 명명했다. 러시아 정부가 표범 보호에 나선 것은 1916년 생물권 보존 지역을 지정하면서부터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표범 연구에 참여해왔으며
추적장치 부착 등 첨단 기법을 활용해 표범의 생태 파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표범이 다니는 길을 보호하기 위한 터널 공사도 한창이다. 표범의 땅 연구소장 안드레이 씨.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연구소로 향하는 중이다.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 국립공원에 연간 약 15억 원의 예산과 시설 투자비 약 180억 원을 들일 예정이다. 표범 연구소 연구원들은 무인 센서 카메라를 활용해 표범의 개체 수와 활동 영역을 조사하고 흔적을 찾아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 이곳은 표범과 호랑이가 서로 영역을 달리하며 공존하는 유일한 서식지다. Ежегодно с февраля по апрел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арка, вновь созданн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арка и заповедника Кедровая Падь, на 2 территориях, граничащих друг с другом,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территории, выставлялось не менее 40 пар фотоловушек, то есть 80 камер, которые фиксировали всех леопардов, обитающих на да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и информация, полученная с этих фотоловушек, давала информацию о численности леопарда на нашей территор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исследований.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того метода из года в год давало нам информацию о тенденции изменения численности леопарда. То есть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эта тенденция идет к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енности. Это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표범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밀렵이다. 표범 가죽을 찾는 수요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표범에 대한 보호 활동으로 공급이 제한되면서 값은 치솟았고 밀렵꾼들의 수법은 점차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 В этом году только за январь месяц уже изъято 11 стволов оружия, которое незаконно использовалось на охоте. Вот, поэтому за прошлые годы у нас было порядка более 30 стволов изымается. Я думаю, что в этом площадь увеличилась на 80 тысяч, это будет порядка более 50. 표범 자연보호구로 밀렵 감시 활동을 나가는 팀원들. 표범은 물론이고 표범의 먹이동물인 노루, 사슴, 토끼, 너구리 등에 대한 밀렵 감시 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보호구역 내에서 민간인 차량이 한 대 발견됐다. Давай. Рыбаки, Я сколько будете, да? Сколько будете? Да, вот. Если нужно документы, вы находитесь, сейчас нас обязали ехать, Вот, а вы нам заодно просветите, по части, сейчас же заповедник леопардовый. Да. 총기를 가지고 있는 밀렵꾼에 대한 감시 활동은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감시원들도 항상 총기를 휴대하며 2명 이상 짝을 이루어 다닌다. 보호구역 안에서 표범의 흔적뿐만 아니라 인간의 흔적도 감시원들의 관찰 대상이다. 감시팀은 24시간씩 교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밀렵 감시는 밤낮이 없다. 밤에는 주로 마을이 가까운 계곡에 차량을 숨기고 감시한다. 아침이 올 때까지 2-3군데 정도로 장소 이동을 하며 꼬박 밤을 지새운다.
이곳의 표범들은 감시원들의 보호 아래 인간의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 남은 아무르 표범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합쳐 60-70마리 정도. 표범의 멸종을 막기 위해선 살아있는 개체수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살아있는 동물은 흔적을 남긴다. 특히 발자국은 동물의 정체를 밝히는 데 좋은 자료다. 현재 우리나라의 표범이 남아있다고 해도 근친 교배 등으로 번식 상황은 악화돼 있고 겨우 몇 마리가 고립돼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야생 표범의 포효가 이 땅에 마지막으로 울린 지 어느덧 반세기. 우리 산하에 다시 그들의 포효가 울려 퍼질 날은 언제일까?